몸으로 느끼는 편이에요. 병아리. 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뜻은 알고 하냐? 안녕하세요. 영시로 여러분들의 뿌띠 허세를 10분 만에 채워주는 영시 1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팟캐스트로만 만나봤던 우리 살다보니 영미 씨를 이제 유튜브로 영시 10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해서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교수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갈까요?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봄이죠. 샤방샤방한 봄이 왔어요. 네. 우리 성 교수님도 그러니까 봄이 폈네요. 왔네 우리 교수님한테. 개나리네 개나리. 병아리. 욕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호수 아나운서께서는 언제 봄을 느끼십니까? 저요? 저는 봄을 몸으로 느끼는 편이에요. 몸으로 느끼시지 않아요? 저는 봄이 되면은 겨울에 원래 우리가 추우니까 꽁꽁 싸매고 있고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봄이 살짝 되면 몸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밖에를 제가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는 전 봄이 왔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피크닉을 간다거나 뭐 나들이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테라스에서 밥 먹는다거나 술 한잔 하거나 이러면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들은? 저는 평소에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겨울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딱 오는 순간부터 금방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내복을 벗는 순간이 봄이 왔구나. 내복을 입으세요? 내복 입으세요? 죄송합니다. 위아래 다 입으세요? 우리 날 추우면 4월까지도 입기도 하는데요, 왜? 아, 두 분 다 내복 뭐라 그래요? 거예요? 4월이요? 예. 심지어 기모 들어간 거 입고 삽니다. 그럼요. 4월은 땀날 텐데.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외출 직전에 지금 같은 경우면은 이제 보일러를 외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꺼야 되나? 아니면 외출로 해야 되나? 그 고민하는 순간이 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보일러에서 해요. 봄을 느낀다. 네. 보일러에서 봄을 느낀다. 이거 되게 새로운 시각이네요. 현실 자취생들이 되게 공감할 만한. 그러니까요. 약간 짠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러면 임 교수님은? 아, 저는 그 집 앞에 개나리하고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데 보통 꽃이 피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나리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달래 피고 그 다음에 철쭉 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개나리 그 꽃봉오리가 노랗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제 봄이구나. 성시님의 그 노란색으로 집 앞에 서 계시면 오늘 성 교수님을 보니까 봄이 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옷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영시분에 봄이 핀 거지. 그렇지. 살짝 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 봄과 관련된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떤 시예요?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봄이니까 또 봄 하면 영어로 스프링이고 그렇죠? 스프링과 관련된 제목의 시가 검색을 해보면 영미시로 따져보면 거의 100편 가까이 되거든요. 봄을 노래한 시인들이 예. 많았다. 그렇죠. 아무래도 봄하고 그치. 가을이 계절 중에서는 좀 제일 많은 제목으로 봄, 나타나는 가을. 시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시고 최근래 시고 뽑아보니까 스프링이라는 제목의 제라드 맨리 호핀스라는 제 신부님이에요. 네네. 그분이 신부님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예. 스프링이에요, 제목이. 되게 오늘 보일러 스프링 약간 되게 오늘 직관적이시네요, 교수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프링이라는 시를 그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또 우리 낭송의 전문가 달인 우리 윤 교수님의 목소리로 스프링을 한번 들어볼까요? Spring by Gerald Manley Hopkins. Nothing is so beautiful as spring, when weeds in wheels shoot long and lovely and lush. Thrush's eggs look little low heavens, and thrush through the echoing timber does so rinse and ring the ear. It strikes like lightnings to hear him sing. The glassy pear tree leaves and blooms. They brush the descending blue. That blue is all in a rush with richness. The racing lambs, too, have fair their fling. What is all this juice and all this joy? A strain of the earth's sweet being in the beginning, in Eden Garden. Have,
Get, before it cloy, before it cloud, Christ, Lord, and sour with sinning. Innocent mind and Mayday in girl and boy, most, O maid's child, thy choice and worthy the winning. 네, 봄이 왔네요. 봄이 왔네요. 뭔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처음에 막 새가 막 지저귀는 것 같고 뭔가 풀이 막 이렇게 풀냄새가 나고 하늘도 파랗고 이런데 갑자기 뒤에 가니까 막 에덴 동산 나오고 막 주여 막 이러고 뭐죠? 처음에는 뭐 샤방샤방 봄이었는데 뒤에 가서 막 갑자기 진짜 뭐였지? 목사님이었나? 신부님. 네. 신부님이어서 그런가? 뭔가 뒤로 가니까 되게 경건해지네요. 저는 이거 시를 텍스트로만 이렇게 읽었을 때는 봄이구나 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우리 윤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는 거를 귀로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좀 봄 같은 느낌이 확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울리는 소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때 말씀해주신 라임이 이거 확실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우리 시인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죠.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뭐 살짝 소개는 해주셨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제라드 맨리 홉킨스, G.M. 홉킨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1844년에서 1889년, 그러니까 한 50살 정도, 50 중반 정도까지 사셨던 분이신 것 같고, 빅토리아 시대 때 사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이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고요. 그때는 이제 영국의 어떤 최전성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였는데, 경제하고 뭐 문학이 여러 가지 발달되기도 했지만 반대로는 어떤 인간의 인성이나 감성들이 조금 피폐해져서 그런 것들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카톨릭 사제로 살기는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모태 신앙이라 그래서 뭐 카톨릭이 아니었고 네.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보통 성공회죠. 그쵸? 성공회라고 하는 이제 신교였다가 구교로 이제 종교를 바꿔서 개종했군요. 예, 개종해서 사제가 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회라고 하게 되는 종교가 일반인들한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생소하죠. 예, 좀 생소한 생소해요.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헨리 8세 때 헨리 8세가 이제 뭐 일설로는 이제 헨리 8세의 이혼 때문에 그렇다, 생겨난 종교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을 금지해요. 근데 헨리 8세가 자기 왕비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안 해주니까 안 되겠다 하고서는 자기가 국교를 만들죠.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 그렇죠. 이혼하려고. 네. 네. 아니 그게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정도인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에 대한 전반적인 종교 개혁의 움직임도 많이 불어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영국에서는 자기가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신부님들이 가정을 다 꾸리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다 결혼할 결혼을 수 있군요. 네. 저희 큰아버지께서 성공회 신부님이셨죠. 아, 네. 아우, 그래서 어쩐지 잘하시더라. 어쩐지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교세가 상당히 커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단 자체가 상당히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연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영연방. 그게 커먼웰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영국에서 예전에 식민지였거나 영국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맺고 있어요. 그런 걸 영연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것들이 인도, 캐나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끼리 서로 영연방을 이루고 있는데 한 50개 정도 나라가 이렇게 서로 그 영연방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연방에 그런 올림픽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연방에 소속된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 성공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공회를 믿다가 천주교를 믿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구나 생각을 할 정도가 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그게 거의 개종 수준으로 새로운 종교를 믿는 수준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돼요. 기독교 신자 갑자기 불교 신자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조금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클 수도 있어요. 영국은 영국 국교회를 이제 그 나라의 종교로 한다면 상대되는 국가가 이제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가 그 국교가 캐톨릭이에요. 가톨릭. 그러니까 뭔가 나라의 배신자 느낌까지도 결합되는 그런 걸로도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살아온 인생은 옥스퍼드 대학을 이제 다니셨던 것 같고, 공부 잘했네. 예, 또 고전, 역사, 철학, 성경, 논리학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셨나 봐요. 캐톨릭으로 또 전향을 하기도 했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일랜드의 더블린이 이제 수도지 않습니까? 네, 더블린 대학교의 그리스어 교수로 지냈었어요. 그리스어 교수로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향가나 뭐 고려가요 이런 것들을 전공한 교수님 정도 생각하시면 재밌는 예. 분이네. 그러니까 옛날 그런 그 문학이나 학문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아무래도 그 전에 구교 신교라고 보통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네. 신교였었다가 이제 구교로 전환되는 분이었던 제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스어를 배웠어요. 네. 진짜요? 기억나는 단어가 안겔루스하고 디아블로밖에 없어요. 디아블로는 디아블로가 그리스 디아블로. 디아블로는 데버. 디아블로는 네, 게임, 악마고. 게임. 그 그렇죠. 게임. 데빌이요, 데빌? 네, 데빌. 아. 안겔루스는 엔저, 천사. 엔저? 네. 90도 버섯 포인트 한 개 나왔습니다. 디아블로 디아블로. 게임하고 있는 그쵸, 친구들에게 그렇죠. 야 너 디아블로가 어디 나라 말인 줄 알아? 그럼 대부분 다 영어라 그럴 거야. 그죠? 그럴 때 아니지. 진짜. 그죠? 그리스어야. 그리스어야. 켜지면 그냥 거기서 뜻을 알고 하냐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그 살아있을 때는 시집을 발표하지 않으셨대요. 그런 자책감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냈을 경우에 뭔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다가 후대 다른 시인들이 이 사람의 시가 정말 진국이구나, 제대로 된 작품성이 있구나라고 이제 진가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사망한 지 29년 후에 시집을 출판해서 알려진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호킨스는 14행이라서 나름 소네트의 형식만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달라요. 라임도 다르고 맞춘 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약간 오히려 고전시보다는 현대시에 가까운 형식만, 그러니까 행 정도만 맞추고 있고 그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유시에 가까운 초창기 자유시에 가까운 시를 추구하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마지막 묘비명이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인데요. 뭐라고 썼나요? 마지막 말이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연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름 굴곡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면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그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 사는 영국 사람의 그런 입장을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대변해 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말을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홉킨스를 알아봤는데 재미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저는 좀 느껴지고 물론 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다방면으로 지식도 많고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종교를 바꾸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안티도 되게 많았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이런 시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그렇죠. 네, 시 제목이 스프링이잖아요. 네. 스프링은 봄 말고 또 다른 뜻들이 있죠. 스프링. 네, 용수철 스프링도 되고 뭐 샘물이라는 뜻도 되고 솟아오르라는 뜻도 되고 온천도 되고 그죠? 예. 이분을 또 뽑아온 제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의 시 스타일 중에 하나로 스프렁 리듬이라고 있어요. 스프링을 동사로 봐서 그러니까 과거분사 형태로 띄어진 운율 해서 스프렁 리듬, 한자로는 도약률, 도약 운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스프렁 리듬. 그러면 이 스프렁 리듬은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대여세 충전 시간 0시 10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